2024년 9월 12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꽤 좋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엔비디아로 인한 상승이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장 막판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는데 그나마 뭐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2,745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장 막판에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매도를 했어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쭉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된 거고요. 기관은 매수가 쭉 이어졌는데 장 막판에 매도로 살짝 전환되었다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마무리가 조금 궁금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뭐 어떻게 됐든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바로 코스닥 수급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역시 나쁘진 않았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동시호가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다 보니 시장은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일본 니케이나 일본 토픽스 지수가 3.4% 상승을 했고 토픽스가 2.44%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상승 폭이 조금 덜 올라가서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2.14%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저항에 걸려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뛰어 올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이 이번에 월화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역시 올라온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75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새로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단기적인 저항에 걸려 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뭐 조정을 받았더라도 소폭 뭐 이 정도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뉴욕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8월 CPI 해석 속에서 기술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8%가 올라갔고요. AMD가 4.91, 브로드컴이 6.79, 퀄컴이 3.02, 인텔이 3.48, TSMC가 4.8, ASML이 6.4%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첨단 인공지능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젠슨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튼튼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 TSMC 외에 다른 회사에도 물량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걸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뭐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QLC 9세대 V낸드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해외 글로벌 인력 배치가 재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덜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8월 23일부터 뭐 100만 주 한번 매수를 한 거 제외하고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외국계 리포터를 통해서 나온 얘기겠지만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시장 방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인 실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국내 예상치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외국계에서는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갖고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7%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작년이 뭐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되게 괜찮았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이슈가 역시 SK 하이닉스 쪽으로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힘이 조금 약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덜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서 HBM 관련주만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령은 결국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중요한 건 66,000원 부근이 종가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지를 형성을 했던 곳이 66,000원이었는데 이 66,000원은 어제 이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서 66,000원까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62,000원에서 63,000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것보다는 소폭 더 올라와서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66,000원을 지지를 못한다 종가상으로, 그러면 시장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추석 3일 연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의 리튬 생산 감축 결정에 앨범알이 13.5% 58%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CATL이 중국 내 대규모 리튬 광산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 조치를 취했고,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CATL의 리튬 광석 공장이 현재 채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올 연말까지 11에서 23%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튬 관련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포스코 엠테크이라고 있었는데 이 종목의 상승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의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기술주가 강세 보이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시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는 SUV 그래비티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TV 대선 토론 해리스 우세 평가에 대한 얘기 때문에 상승한 이유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 힘을 못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뭐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3%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KG모빌리언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HL 만도라든가 현대위어 뭐 이런 종목들이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주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미국 쪽에서는 GM은 하락을 했는데 포드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여파에 의해 이 외에도 뭐 자동차주 역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뭐 이런 얘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천궁2가 이라크에 수출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북한에서도 오늘 미사일 좀 쐈죠.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 쪽으로 이슈가 계속 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방위산업이 만약에 종전이 되게 되면 방위산업이 끝인가? 뭐 그거 아니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씀드렸던 대로 썬런, 퍼스트 솔라,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블룸에너지, TPI 컨버지트 이 신재생에너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쓴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3%가 하락을 그랬고요. 하나솔루션도 0.4% 하락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태양광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신한울 3, 4호기 이슈가 있죠. 그래서 건설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우라늄 에너지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매뉴얼과 스펙이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교육,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이 5.94% 상승을 했거든요. 중소형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화장품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파두, 그 다음에 뉴로메카, 오늘 로봇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죠. TSE 반도체 2차전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포스코 DX도 똑같죠. 플레이 위드는 게임주고요. 에코프로머티는 2차전지, 피로틱스 유리기판인데 어제 이슈가 됐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산업도 2차전지 관련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종목별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파두예요. 뭐 외국인 그러니까 소수 계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있죠. 17,000원. 17,000원을 뛰어넘으면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 자, 17,000원 돌파시 목표 주가는 22,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목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슈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의 풀리기 전까지 횡보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뉴로메카. 뉴로메카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는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의 주간 기업으로 선정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하세훈 교수와 김가희 교수 연구팀과 함께 5년간 100억 규모의 의료보조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삼성 로봇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도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부피 출시 임박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드림텍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말씀을 좀 해드렸고, 뉴로메카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이 가격,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있거든요. 26,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3만원대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8%대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E는 제가 박스권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박스권 얘기를 해드렸고, 단기 저항이 45,000원이었는데 4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좀 아쉽네요. 그런데 여전히 45,0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5,000원 돌파 시에 뭐 TSE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45,000원 돌파 시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있고요. 35,500원, 죄송합니다. 3만원 보시죠. 3만원 돌파 여부가 다시 한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3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홀딩 3만원 부근에서 종가상으로 못 올라간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본전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포스코 DX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전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위드 계속 수익 유지가 되고 있죠. 전 고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반등 나오게 되면서 추세 상승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만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로한2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모티 보겠습니다. 전 저항이 여기였고요.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6%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11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2차전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니까 얘기할 만한 건 없네요. 그리고 필옵틱스는 이중바닥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리고 돌파 시도를 했고 오늘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8월 20일 여기 조정을 받으면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전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바닥 형성이 됐고요. 지금은 23,7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저항인데 저항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유리기판 이슈 때문에 올라간 후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얘기가 나왔던 드림텍이 뭐 결국은 지지 나오고 저항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9,500원대까지 9,600원이네요. 9,6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뭐 뭔가의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좀 애매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동국산업도 거의 박스죠. 저항은 6,300원,
6,350원에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본전되면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항을 돌파한다, 그러면 홀딩하셔도 무난하다. 근데 그냥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다, 혹은 윗꼬리를 달았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보시죠. 오늘 뭐 관심 종목은 이슈 될 만한 종목들이 나온 거죠. 반도체, 네오셈, 에이징랜드, 블루엠텍, SFA, 케어젠, 이렇게 종목이 나왔는데, 뭐 네오셈이나 에이징랜드, SFA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주고요. 블루엠텍이나 케어젠은 케어젠은 제외를 좀 하겠는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위고비에 대한 이슈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징 랜드는 올해 실적은 2023년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고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3배 늘어나는 모습 보여줄 거고요. SFA는 3분기 실적은 2분기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먼저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었죠. 물론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저항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고요. 11,000원, 죄송합니다. 11,000원이 아니네요. 만원입니다. 만원 돌파 시 박스권 상단 17,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손절가는 그냥 9,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10% 정도 되는데 이건 손절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해요. 분할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을 한 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 29,500원 정도겠죠. 29,500원 돌파를 해야 됩니다. 29,500원인데 그쵸? 돌파해야 되고요. 2차 매수는 32,500원,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42,000원은 목표가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할 매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1차는 29,500원, 2차는 32,500원, 돌파 시 42,5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1,000원도 애매하네요. 41,500원, 41,500원도 살짝 애매. 그러면 폭넓게 보면 되겠죠. 41,500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1,500원 기준으로 이 가격이기 때문에 41,500원 목표가 살짝 낮추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블루엠텍. 전 고점이 여기였었고요. 돌파 시도가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돌파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를 했어요. 요거는 조금 조정 받으면 보시죠. 22,500원 조정시 매수. 뭐 조정 안 되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조정 안 되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저가. 오늘 저가 보시면 됩니다. 대략
2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리고 SFA. SFA는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25,600원 돌파시 매수. 요거 돌파 못하면 이렇게 못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옵니다. 25,500원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대략 한 29,000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격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29,000원으로 보시면 돼요. 28,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9,200원대까지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SFA는요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반도체가 무너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2만원 부근까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살아나게 되니까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결국 33,000원 위로 올라오면 박스권 흐름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어젠. 케어젠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폭넓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 18,000원 부근이 강한 지지였는데 이거를 지금 돌파한 게 매수 타이밍으로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어제 타이밍이 나왔는데 애매해 갖고 안 봤거든요. 그런데 분할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손절가 18,200원 있잖아요. 꼭 지키세요. 꼭 손절가. 그리고 19,500원 돌파하면 매수. 2차는 그 흐름을 좀 보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9,500원 돌파 시 매수고요. 손절가는 18,200원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2차는 추후, 2차 타이밍은 추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목 리뷰, 관심주, 그 다음에 시황 다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올라가는 동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비중을 확 늘리는 건 뭐 추석 이후에 늘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